전방에 제한 속도 80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평균 시속 54km로 통과했어요. 오날도님, 월요일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선선한 여름 밤바람과 함께 53%의 배터리로 약 330km를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테슬라가 기분 좋은 퇴근길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필수 앱인 테파일럿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테파일럿 홈페이지를 보면서 테파일럿이 도대체 무슨 앱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보면 테파일럿은 계기판이나 내비 같은 게 아니고 테슬라 주행보조 앱이라고 써있죠. 과속카메라 음성 안내, 탑승이나 하차 리마인더, 차계부, 테슬라 순정 내비에서 핸드폰 내비로, 핸드폰에서 테슬라 내비로 목적지를 전송할 수 있고요. 테슬라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동화를 만들 수도 있고, 탑승하거나 주행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음성 브리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편한 건 이제 한번 연결해 놓으면 차에 탑승했을 때 자동으로 앱이 실행이 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테파일럿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화면을 보면 테슬라 상태가 보이는데요. 기어 상태, 차량 상태, 배터리 잔량, 운행 가는 거리, 현재 속도, 온도 이런 것들. 그 아래로는 이전 주행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주행하면서 있었던 이벤트들이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 하나씩 볼게요. 테슬라 순정 내비가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핸드폰 내비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순정 내비에 목적지를 찍고 핸드폰 내비에도 목적지를 찍고 이렇게 두 번이나 목적지를 찍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순정 내비는 저도 잘 안 썼는데 테파일럿은 양방향으로 목적지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위치 아이콘을 눌러보면 주소들이 뜨는데 여기서 목적지를 선택해주고 다음 탑승 때 전송을 눌러주면 차에 탑승했을 때 자동으로 순정 내비에 목적지가 찍혀있게 됩니다. 자, 반대로 순정 내비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핸드폰 내비가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설정에 가보면 주행 중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보면 내비 앱으로 보내기가 있죠.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 내비를 선택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테슬라 순정 내비에서 목적지를 찍으면 핸드폰 내비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목적지가 찍혀 있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테파일럿 앱에서 목적지 보내기를 한 뒤에 차에 타보면 테슬라 내비에 자동으로 목적지가 찍혀 있잖아요. 이때 핸드폰 내비 연동 설정을 해 놓은 상태라면 차에 탑승했을 때 핸드폰 내비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해도 완전 최고죠. 자, 이번에는 차계부 기능을 보겠습니다. 주행 기록을 볼 수 있는 메뉴인데 하나 눌러보면 이렇게 지난 운행들의 각종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성 브리핑을 받았던 안내 멘트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시트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동화 부분 보겠습니다. 오날도님, 여름날의 이번 주행은 3.5km를 14분 동안 달렸고 배터리는 41%에서 40%로 소폭 사용되었으며 예상보다 8분 정도 더 걸렸지만 전비가 3.3km/kW로 훌륭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드라이브였어요. 도착지 날씨 대체로 맑음, 미세먼지 보통,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강수 확률 65%. 개인적으로 이제 테파일럿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안내 펼치기를 해보면 기본으로 만들어진 유용한 자동화들이 10개가 있습니다. 탑승 인사, 출발 안내, 과속 단속 안내, 방지턱 안내 전부 유용한 기능들인데요. 하나 눌러보면 어떤 식으로 자동화가 만들어졌는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멘트를 변경하고 싶으면 안내 문구를 직접 수정하면 됩니다. 변수랑 텍스트랑 적절히 섞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아래쪽에 말하기 방식을 보면 그대로 읽기랑 AI 장문이 있어요. 내가 작성한 대로 항상 똑같은 안내를 받으려면 그대로 읽기를 하시고 내가 만든 안내 문구를 그때그때 AI가 조금씩 다르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면 AI 장문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AI 장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자동화는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요. 롤 추가를 눌러서 이럴 때 메뉴에서 트리거를 하나 선택하면 돼요. 차에 탑승할 때를 해볼까요? 그 다음 반복적으로 할지 아니면 딱 한 번만 작동하게 할지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 자동화가 작동할 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실외 온도가 27도가 넘으면 동작 옵션에서
좌석 통풍을 3단계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면 내가 만든 자동화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부터 외부 온도가 27도가 넘었을 때 제가 차에 탑승을 하면 통풍 시트가 자동으로 3단으로 운전석에 켜지게 될 겁니다. 스마트홈 자동화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동화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엄청 편리하게 테슬라를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든 자동화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자동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좋은 자동화는 서로 공유하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통계도 보겠습니다. 시간, 일, 월, 연간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를 직관적인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별, 시간대별 전비도 확인할 수 있고 길게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죠. 저는 스마트홈 유튜버다 보니까 집 상태를 보고 관리하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테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차계부 기준의 데이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정을 볼게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I 음성 안내 메뉴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용자 호칭을 정해 놓으면 음성 브리핑을 할 때 여기에 작성한 이름을 불러주니까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오날도님, 오늘 오날도님과 함께할 목적지는 오날도님, 목적지인 AI 음성을 사용하려면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키 발급받기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하나 열리는데 여기서 API 키 만들기를 눌러서 키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API 키를 탭파일럿 앱에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키 저장을 하면 되죠. AI 음성을 눌러보면 이렇게 무료 음성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목소리를 하나 선택해서 해당 목소리로 음성 브리핑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탭파일럿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탭파일럿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다만 지금 발급받은 건 무료 API여서 일정 횟수 호출을 하면 기계적 음성인 내장 TTS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 관리를 잘 해놓는 게 좋은데 제한속도 브리핑이나 과속단속 카메라 브리핑, 방지턱 브리핑 같은 안내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무료 호출 횟수를 아낄 수가 있겠죠. 저는 운행을 한번 하면 반복적인 브리핑은 저장을 해놓는데 벌써 많은 음성 안내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서 API 호출 없이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계속 브리핑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테슬라의 주행보조 필수 앱인 탭파일럿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탭파일럿 검색을 하시면 되고 기능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아주 유용한 앱이니까 테슬라를 타시면 꼭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1시간 감사합니다. 32분 동안 안녕. 51.4km를 달리며 기록한 전비 7.1km/kWh는 테슬라의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보아도 참 훌륭한 수치이며 덕분에 남은 배터리도 70%로 아주 넉넉합니다. 도착지 날씨 부분 흐림, 미세먼지 초음.